복지사님이 딱 이제 딸을 안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 딸이구나. 눈이 작고 실눈이잖아요. 그런데 제 딸이 정말 저랑 똑같아서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가족이고요.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위탁가족이고요. 7살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황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 네. 입양으로 딸을 만났을 뿐 특별하거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양 가족도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가족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입양 가족은 평생, 아니 죽어서도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탁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을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 가정은 아동이 친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양육을 하는 가정을 위탁 가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셨어요? 제가 보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었거든요. 우리 아이 50일 때 처음 만났어요, 보육원에서. 친엄마한테서 편지가 있었거든요. 1, 2년만 아이를 좀 맡아서 주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래서 저는 1, 2년만 좀 키워주면 엄마가 오는 건 줄 알고 잠깐 동안이니까 제가 좀 데려다가 그 중요한 시기에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위탁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내년에 아이가 학교 들어가요. 입양을 결심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에서 봉사도 오래 했는데 안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 아이는 입양을 갔구나.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이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모, 아, 그 친구 빠방 타고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친구가 이제 빠방 타고 가는 거를 본 그 아이 마음은 또 어땠을까.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해외 입양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키울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 아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2019년 1월에 처음 제 딸을 만났는데요. 복지사님이 딱 이제 딸을 안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 딸이구나 정말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이 실눈이잖아요. 이렇게 눈이 작고 실눈이잖아요. 그런데 제 딸이 정말 저랑 똑같아서 놀랐어요. 나중에 남편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위탁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꽤나 많아요. 야경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막 엄청 심하게 울어가지고 집안 식구가 다 깰 정도로 그게 한 집에 와서도 한 3년 정도 그렇게 울었어요. 또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뭐 병원에 갔을 때 크게 시술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부모의 사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법적인 친권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법정 후견인 지정을 받았어요. 아이에 필요한 여권을 만든다든지 뭐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제가 판단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입양 절차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기관 방문하기 전에 남편과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입양 기간에 전화 상담하고 방문 상담하고 그리고 입양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입양 기간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할 이제 서류를 준비했는데요. 소득이나 이제 재산 뭐 이런 관련 서류도 준비하고 의료보험 뭐 기록, 심리 검사 같은 것도 받고 뭐 범죄 이력이라든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이 없는지 이런 검사 결과들도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한 30여 가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반응을 보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30 거죠. 가지라고 하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양 아이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인가,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사람은 못하겠네. 자식을 키우는데 위탁 자식이든 뭐 친자식이든 부모의 헌신이라고는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헌신 자체가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내 나이에 아이 데리고 막 어린이집 가고 이러는 게 힘들어 보이는지 보통 사람은 못하겠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축복받았네. 예. 축복 맞죠? 저한테 축복이죠.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아니 그댁 아드님이 그 축복 자체인 것처럼 우리 아들도 축복 자체인데 그러니까요. 또 편견으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의도는 알겠는데도 빈정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좋은 마음만 받는 걸로. 네, 네, 맞아요.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키우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되고 했는데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별로 안 바뀌는 거는 저는 TV 드라마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네. 입양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내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 정말 이렇게 문득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가정 위탁을 하면서 아이한테 가족들이 그 수혜를 다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건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엄마인 저한테는 아이를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내 스스로 참 나이를 잘 먹고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또 심어주더라고요.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입양을 고려한 적은 없어요? 남편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생모가 입양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또 있었고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입양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매 순간 행복하고요. 예, 아이를 보는 저희 남편 뭐 눈빛을 봐도 행복하고 저희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집에 올 때도 우리 가족 이러면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 잠자기 전에는 엄마 아빠 껴안고 엄마 아빠 서은이 우리는 가족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족이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구나.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엄마. 독립을 한다고 해도 정서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힘들 때는 엄마한테 와서 쉬어. 엄마 항상 너를 향해서 있을게.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항상 변치 않는 그런 지지자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처음에 양육을 한다는 건 사실상 엄청난 희생이 좀 따르는 일인 거는 분명해요. 그 또한 또 지나갑니다. 아이와 새로운 그 삶을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놨고 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지켜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입양 기간에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